일단 손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본인이 손 때문에 회피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얘 성향이 상대가 조금 다른 건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상담 같은 거를 하는데 얘가 불안 지수가 되게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좀 불안하고요. 밝고 아니구나 이런 거 좀 알았고, 이제 친구 관계하고 있어서도 나한테 불만이 있든지 없든지 관심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애들이 날 무시해요. 애들이 내 말 안 들어줘요.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얘네랑 놀고 싶은데 그런 거 있을 때는 저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주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아이들을 만나고 와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난 친구는 8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친구고요. 사연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몇 개 없는 친구였습니다. 어머님의 궁금증은 아이가 지금 사회성에 좀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아이가 타고난 기질 탓인지 아니면 이 손가락에서 오는 환경의 영향인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계세요. 저랑 같이 영상 보면서 이 아이는 과연 기질일지 환경에서 오는 영향으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근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네, 저는 교회 안 들어가고 메모가 좀 많이 필요해요. 껌빙이 진짜 잘 그려요, 저. 태권브이? 네, 색연필만 쓰면 더 잘 그려요. 그래? 좋아. 선생님 기대가 되는구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종이 줄 테니까. 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아이는 굉장히 의욕적이에요. 여러분들 영상 보기 전까지 상상했던 것은 약간 아이가 의기소침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상상하셨죠? 그러나 아이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반대로 아이가 조금 위축되어 있을까? 이것 때문에 되게 부끄러워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이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보자마자 선생님 저 태권브이 진짜 잘 그려요! 의욕이 굉장히 강하고요. 다 이제 색칠해야 돼. 음. 코드하고 줄은 검정색. 오, 혼자 있네? 뭐요? 오, 이게 힘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 선생님들, 우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매직 뚜껑 같은 것들을 스스로 열고 닫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매직 뚜껑 열고 닫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에게도 완전히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유성 매직이 잘 안 열리기도 하고 닫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혀 안 도와줘 봤거든요. 근데 아이는 굉장히 혼자 스스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어머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그 학교 가서 이 손가락을 친구들 보였을 때 친구들 반응이 어떠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와 이거 뭐야 이렇게 놀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야 이거 징그러 무서워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 뭐 무섭다고 하니까 더 보였지 무섭지 하면서 더 무서워라고 보였다고 해요. 자,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약간은 멘탈이 좀 강한 친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아이가 변했다고 보지 않고요. 아이가 갖고 있는 특이한 기질, 아이가 태어날 때도 갖고 있는 일종의 기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랑 샤워도 하고 아빠랑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아빠랑 샤워도 해? 네, 샤워 아빠랑 하면 단 10분이면 끝날걸요. 샤워는 원래 35분 그 정도 걸리는데. 그래? 아빠랑은 10분 만에 샤워 끝내? 네, 오, 대단한데 어떻게 끝내? 아빠가 좀 손이 좀 빨라서. 그리고 뭐해? 또 수영장도 아빠랑 같이 들어가야 되고. 아빠를 좋아해? 네, 아빠 완전 좋아해요. 애들 놀아주는 것도 엄마 바쁘다고 아빠한테 놀아주려 그러고. 아빠 완전 좋아? 네, 얼마나 좋아? 한 엄마 좋아하는 만큼. 에이, 그래? 그래도 엄마만큼 좋아? 엄마는 그 대신에 완전 많이 사랑해주고 아빠는 그 대신에 완전 많이 놀아주고 완전 많이 시켜줘요. 완전 많이 놀아주고 완전 많이 시켜주고. 자, 먼저 보면은 아이가 그 아빠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있어요. 저 아빠 완전 좋아해요. 막 이렇게 아빠랑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빠는요 있잖아요. 샤워도 10분이면 끝날걸요. 손이 빨라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빠를 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멋진 아버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쩌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에너지가 맑은 데에는 아버님, 어머님의 목도 특히 아버님의 몫이 또 한몫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조심스럽게 유추해 봤습니다.
자, 근데 되게 재밌는 대목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아빠가 좋을 때 신나게 얘기하는 건 아빠랑 사이가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했던 제 질문인데요. 선생님은? 선생님은 방 때문에 성격을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직 성격을 잘 모르겠어? 네. 한 번 더 보면 알겠지 우리. 네. 좋아, 오늘 많이 알아보자. 제가 아이한테 바로 이어서 선생님은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보통 8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선생님도 좋아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면 이제 이 친구는 선생님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래갖고 선생님은 판단이 안 서요 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타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살피려고 하는 아이는 아니라는 인상을 이런 부분에서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보이는 특성을 자세히 보면 수업 시간에 저의 얼굴을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는 횟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도 하나의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의 눈을 덜 본다라는 것은 지금 나만의 세계에 들어가서 표현하는 게 너무 즐겁다. 나는 그것을 방해받는 게 좀 싫다라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손가락이 없다라는 것만 제외를 하면 그냥 일반적인 남자애들 중에서 좀 자기 세계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는 남자애들과 별반 크게 다를 점을 보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 친구한테는 이 손가락이 없다라는 게 크게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멘탈이 강한 친구들이라고 해서 타격을 안 받지는 않고요. 계속 상대방이 나에게 거절감을 주거나 조금 불편함을 주게 되면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거나 친구들을 좀 약간 어려워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는가 봤더니 이 친구는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누구랑 친해? 되게 웃긴 친구가 바로 애도 있는데 살짝 성격이 비슷해요. 아 그래? 다 쟤는 남자야? 남자예요. 왜 여자랑은 왜 안 놀아? 여자랑은 놀 게 없어서 내가 싫어하는 것만 놀아. 여자애들은 크리쭈 그런 것만 좋아해. 시크릿 주주만 좋아해? 네, 카보시랑 아니면 트랜스포머랑 그런 거 좋아해. 예를 들면 친구들 얘기를 할 때 남자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저 누구 친구 있어요. 얘 힘 되게 세요. 얘는 남자예요. 남자라는 얘기를 하고요. 누구 또 있는데요. 걔도 다 남자예요. 그 친구 이름마다 남자인 줄 이름만 들어도 저는 알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남자라는 걸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서는 또 여자애들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여자애들이랑은 놀기 싫어요. 걔네들은 시크릿 주죠. 막 이런 거 재미없는 것만 갖고 놀고 있어요. 저랑 잘 안 맞아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얘기만 듣고 나면 이 친구는 남자애들과 굉장히 사이성이 좋고 재밌게 노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남자애들보다는 동생이나 또래 여자애들이랑 놀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한다. 또래 중에서도 특별히 남자애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어머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남자애들과 굉장히 잘 어울려서 놀고 싶은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걸 보면 옵티머스 프라임 아니면은 마크로스 같은 영웅류가 나오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른 남자애들과 관심사가 상당히 유사하고 영웅이 되고 싶고 과격한 놀이를 같이 즐기고 싶은 마음이 좀 가득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기질,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집중하면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보다는 자기 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친구들과 약간의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을까. 혹은 아니면 손가락 때문이라도 약간의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를 다르게 평가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씩 트라우마를 겪어가는 것 같아요. 어머님 얘기를 빌리면 자기가 그전에는 남이 있던 말던 크게 관심이 없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애들이 무시하는 거 느끼면 엄청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슬슬 아이가 이제 소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DHD 겪고 있는 친구들이 느끼는 반응과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ADHD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냥 부산한 정도고 다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별로 관심을 안
안 두고 살아가다가 초등학교 중년기 고학년 정도를 가면서 친구들의 반응을 신경 쓰기 시작하고 나에 대한 평판이 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느끼면서 아이가 불안이 함께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친구에게도 유사한 루트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 단단하지? 나 완전 딱딱해요. 완전 딱딱하지? 만약에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지? 그 선생님 그 모양대로 그대로 칼로 잘라줄 거야. 알겠지? 이런 친구들은 보통 자신이 좋아하는 한 가지 분야를 깊이 빠져들어가고 그걸 되게 좋아하게 되고 연구하는 영역에서는 강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친구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끌거나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끝까지 소셜 스킬을 획득하지 못하고 끝나느냐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고 나면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본인의 성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가 갖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소셜 스킬이 성장할 때까지 이 친구한테는 어느 정도 보호받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확보가 되면 저는 이 아이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소셜 스킬을 완수할 때까지 본인의 여정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가져가도 되고. 자, 어떻게 해줄까? 잘랐어. 네.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데 포기하지 않네? 포기하고 싶은데 참는 건데. 오, 그래? 야, 나 성당 가야지. 아, 뭐야? 좋아. 뭘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세상에서? 껌보이 그리는 거. 어? 태권브이 한번 그려줘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지금은 사실 너 손가락 이런 거 전혀 뭐 이상하지 않아? 뭐 왜 뭐 속냐? 뭐 이렇게 멘탈이 강한 친구인데 이성에 관심이 생기는 사춘기 시절에는 진지하게 자기 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염두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두 가지 영역이 있겠죠. 이 친구가 만약에 조금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 당시에 가서 내 손가락이 부끄러워서 감추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개인기 삼아서 되게 재밌게 이렇게 야 재밌지 않냐? 나는 이런 손가락이다 바수를 하는 것처럼 친구들에게 유머로 좀 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친구한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본인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승화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네. 보면 선생님이 보니까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엄청 많다. 아이디어가 엄청 많고 그거를 선생님이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런 게 너무 멋있어. 지만 엄청 많이 들어서 뜬뜬뜬뜬뜬뜬뜬뜬 이 노래가 포기하지 마. 노래만을 믿다 보니까 포기를 안 하게 돼. 그랬어? 선생님 눈 봐봐. 할 수 있다 해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선생님 안아줘. 어때? 전시할까? 네. 어디다가? 저쪽에다. 저쪽에다 전시하고 갈 거야? 네. 아니면 가져갈 거야? 저쪽에다 전시하고. 근데 가끔씩 어떤 어른들은 저거 들 맞아갖고 저런 거야 이런 생각은 금물이다. 시대의 남성 롤모델이 될 만한 삼촌들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친구에게는 그 누구보다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아이 마음을 이해해주는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손가락이 몇 개 없다고 해서 무너질 정도로 약한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타고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런 친구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손가락이 없는 게 이 아이가 핸디캡이 아니라고 느낀다라면 그 누구도 이 아이한테 그걸 핸디캡이라고 느끼게 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친구한테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도가 강하고 한 가지 깊이 빠지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살피고 하는 어떤 소셜 스킬적인 면에서는 또래에 비해서는 느리게 발달하는 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시간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원히 소셜 스킬이 발달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 중간 기간을 잘 버텨야 되는데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잘해주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강조드리자면 믿어주는 한 사람, 그게 엄마 아빠가 되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엄마 아빠 한 사람은 기본으로 있어주고 아이가 자신과 잘 맞는 소셜을 늘려가면 아이가 나중에는 극복하고 성장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